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는 뚜렷한 방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혼조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에서 새롭게 내놓은 뉴 아이패드가 판매를 시작했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잃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애플의 주가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었고요. 국내 코스피는 지난주에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었는데요. 오늘 한 주 출발하는 코스피 시장은 어떤 출발을 보일지 동시호가 상황 보고 예상 체결지수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리투자증권 S&G센터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오진 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대비 한 5포인트 가까이 오른 2039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잠깐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0.5% 좀 조정받으면서 123만 1,000원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차는 1%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것 같고 현대차는 1% 남짓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신한주주, 삼성생명 모두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KB금융, SK이노베이션 등도 0.8% 정도 오르며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1포인트 상승한 540에서 시초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을 살펴보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오르는 종목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반등 중에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그밖에 CJ ENM, SK 브로드밴드, 젠백스, 포스코, 캠텍까지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3월 19일 월요일장 출발이 됐습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 빨간불 켜면서 장을 출발한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일단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 20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서 조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어떤 대외 변수보다는 시장의 수급이 조금 우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요일날 다시 한번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었지만 다시 한번 시장이 좀 꺾이는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 주도 조금 마찬가지로 어떤 대외 변수보다는 시장의 수급에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먼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자, 시장 출발 상황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수 선물이 지금 이제 0.9% 정도, 0.9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한 선물과 한번 대비해 본다면 0.3% 정도 어떤 상승 출발이 지금 이제 예상이 된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승 출발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2040포인트 5일선을 좀 지켜주면서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2050포인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돌파 시도가 나올지 아니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약세 흐름이 지속이 될지 여부를 계속해서 개정하고 난 뒤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 수급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됐었지만은 지금 현재 0.24% 정도 상승 출발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포스코가 1.1% 상당히 좀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도 1.1%, 그리고 KB금융도 1.5%, SK이노베이션도 현재 1.19% 정도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섹터를 나눠본다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화학업종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게 철강업종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반등을 보였던 그 영향이 오늘 아침 시장까지도 조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유럽 구제금융이 6,920억 유로 정도 추가적으로 확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정도 강세를 보였듯이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연속 속성에 조금 반등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의 종목들도 한번 좀 살펴본다면 SK텔레콤이 현재 1.1%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제철이 1.46%, 우리금융이 1.4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도 보험주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삼성화재가 1.19% 정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주의 삼성중공업이 현재 1.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내수주인 신세계 같은 경우는 0.97% 정도 현재 약세 흐름을 현재 지속이 되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 건설주 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리아인이 0.8% 정도 강세, 그리고 SP가 0.97%,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본다면 GS건설 2.4%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지 화학,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인지 그리고 GS건설 같은 건설주도 올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이 좀 동반적으로 연출이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출발 상황 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5포인트 상승한 240으로 출발이 됐고요. 지금은 시초가보다 4포인트 정도 더 위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이성규 팀장님. 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42% 상승한 542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개장 예상치가보다는 상승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은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고, 지금 현재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지금 움직임이 현재 좋은 것은 일단 셀트리온이 대장주로서 이 바이오 관련 주들이 조금씩 흐름세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이 1.8%대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젠백스 또한 한 1.7%대 역시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이 장 초반에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중에 대부분의 업종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강보합권이나 약보합권에서 일단 눈치 보기 장세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상승 종목 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세는 코스닥도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급 상황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약 2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 1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가 16억 원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일단 코스닥의 상승 탄력 자체를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조금 눈여겨볼 만한 테마 같은 경우는 일단 제4이동통신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서화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약 상한가에 지금 현재 진입한 상태고요. 그 뒤를 이어서 솔리테크나 제너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약 10% 그리고 3%대의 전반적인 좀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뒤를 이어서 또 눈여겨볼 만한 테마는 오늘 지난 주말이죠. 북한에서 인공위성 발사 소식과 함께 지금 이 전쟁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급등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 8.5%대 역시나 상승세 강하게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휴니드 같은 경우도 약 7%대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도 3.5%대의 강세를 전반적으로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잠깐 업종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코스닥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 중에서는 일단 제약 업종이 1%대,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들도 좀 같이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운송이라든지 건설 그리고 음식료 담배 업종들이 상대적인 좀 강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업종의 약세 업종들도 좀 소속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금속 업종이 0.17%의 약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계장비 업종들 또한 0.17%의 약세,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가 공략주 듣기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삼성공조부터 흐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네, 삼성공조 오늘 주가 흐름 좋은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추천드렸을 때 하루 정도 더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올라갈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삼성공조는 제가 지금 목표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자산 가치가 워낙 저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당수 자산 가치가 19,000원대가 넘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2007년도부터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 놓고 역시 주가 흐름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매수가를 8,800원 주셨었고요. 오늘 8,86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목표가까지 홀딩 가능하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가 공략주 듣죠. 오늘은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 네, 제가 지난주 초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테크윙을 오늘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테크윙은 반도체 메모리 테스트 핸드럴 제조를 주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 2002년 7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운스 테스트 핸들러는 반도체 생산의 최종 단계인 검사 공정을 수행하는 반도체 장비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서의 성장성을 들 수 있습니다. 테크윙이 50% 이상의 세계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전방 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테스트 장비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모바일 기기 확산으로 인해서 이 모바일 디램과 이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 네드 플래시죠. 이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테크윙의 실적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 수혜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윙이 세계 1위 업체로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투자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전 세계적으로 엘피다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디램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좀 전망되면서 이 투자 수혜를 둘 수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비메모리 사업 진출 성장 동력을 들 수 있습니다. 올 3월 달에 테크윙이 비메모리 부분에서도 이 텍스트 핸들러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비메모리는 시장은 메모리보다 이 핸들러 시장의 크기나 규모가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기반 쪽도 3월 13일부터 전일 금요일 거래일까지 한 10만 주 이상의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기관 매수도 기관 쪽도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테크윙 지난번에 한번 주셨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공략주로 주신 건데요. 매매 전략 세워주십시오. 네, 테크윙 8,350원과 8,500원 이 가격대 매수가 좀 가능하겠다는 판단되어지고요. 목표가는 9,300원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하시에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공략주는 테크윙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환시장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2원 90전 하락한 1123원에 거래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달러 인덱스가 80을 하회하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는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0.4% 전월비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휘발유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0.1%로 시장의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물가가 유가 상승에 기초했다라는 이런 판단, 그리고 결국에는 소비 회복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우려감들이 작용하면서 이런 요소들은 결국 미국의 연준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을 또 촉발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최근 들어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급등하게 되면은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유동성을 공급해서 그동안의 금리를 낮춰놨는데 그 금리들이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미국 달러는 다시 한번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를 비롯한 달러 환율에도 상승, 환율의 하락 압력을 나타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수급적으로도 이슈가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달러원 환율, 금주부터 배당금 관련 역송금 수요가 본격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위성 발사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잠재적으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런 전반적인 요소들이 대외 변수와 단기적인 수급 이슈가 맞물리면서 이번 주에는 1120원에서 1130원 사이에 계속해서 레인지 등락이 연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채권시장 움직임도 함께 살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 지난주에 금리가 10bp가량 급등하면서 매수 의지가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내일 이제 국채선물 3월물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롤오버를 앞두고 외국인은 무난히 넘기는 모습들을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 한 금리가 되돌림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6%까지 상승한 만큼 대기 매수세도 저가 메리트가 나타나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리스크온 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시장 같은 채권시장은 추가적으로 약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판단입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크리티컬 레벨까지 도달한 만큼 한 번쯤 강세 되돌림으로 접고 가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은 내일 휴장을 앞둔 징검다리 연휴를 맞을 예정인데요. 오늘 일본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이슈도 함께 체크해 주십시오. 예, 일단 니케이 지수 1146.62포인트로 0.17%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랑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소폭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와는 반대로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무디스에서 일본 노무라의 신용등급을 Baa3로 이제 강등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이제 투자은행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조치로 노무라홀딩스의 장기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 등급보다 한 단계 위인 Baa3로 이제 강등된 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노무라홀딩스의 수익성을 두고서 이제 국제 경쟁력에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무디스는 노무라의 이제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수익성과 장기적인 위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투자은행과는 달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달러당 90엔 그리고 연말에는 100엔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들이 속속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엔화 강세를 점쳤던 이제 통화 애널리스트들 및 이제 외환 거래 전문가들이 엔화에 대한 통화 전망치를 서둘러 바꾸고 있다고 보도가 됐었고요. 엔화 강세를 전망했던 분석가들은 이제 엔화 약세로 입장을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엔화가 이제 70엔대 중후반을 이제 오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달 14일 일본은행이 자산 매입 펀드 규모를 이제 30조 엔으로 늘리는 등 통화 정책 완화를 발표하면서 80엔을 넘어섰었고요. 올 초 대비 이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의 약세는 이제 비일본계 헤지펀드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이제 분석이 있었고요. 일본 기관 투자자들도 엔화 투매에 나서면서 엔화의 약세는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와타나베의 부인으로 이제 불리는 그런 이제 일본 소액 투자자들도 엔화 관련된 투자를 지금 앞다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세로 전환하는 거에 이제 대비하는 차원에서 혼다 샤프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일단은 일전에 제가 전망을 해드렸던 것처럼 3월 전까지는 일단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혼다나 샤프가 지진 이후에 이제 인도네시아로 생산 거점을 계속적으로 옮기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일단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지난해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렸었고, 그리고 환율이 반등하기 전에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봤고요. 함께 이슈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7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조금 풀려서 봄이 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3월 19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자세한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지만 현재는 전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204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 보시면 지난 이틀 동안 기관이 순매도 보였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순매수 보였지만 그래도 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하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5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여전히 기관은 소극적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다행히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540선이 넘으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65포인트 상승한 54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수급 상황은 기관 외국인 순매수로 돌아섰었지만 현재는 기관이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관망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14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완성차 업계가 좋지 않습니다. 포스코는 1% 강세 보이면서 40만 원대에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 추가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0.9%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명주가 좀 좋은 모습인데요. 0.9% 상승하면서 삼성생명 96,900원까지 왔습니다. 삼성전자 우량주는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분위기인데요. 대장주는 셀트리온 1.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조금 밀리고 있는데요. 1.6%로 시장 대비 약한 모습입니다. 포스코 RCT도 0.7%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가 0.7% 빠졌네요. 젠백스는 0.2% 보이면서 외국계 유입으로 지난 거래일 9% 넘는 급등 보였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CJ는 0.9%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20분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간 많이 못 올랐던 포스코가 오늘장에서 1% 이상 오르면서 철강주 강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야겠죠.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이 뭐 제가 생각하고도 상당히 좀 잘 버틴다고 좀 좋은 흐름을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대외 변수보다는 좀 국내 수급적인 요인들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굳이 어떤 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뭐 미국의 다우지수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전혀 같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연관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국내 수급에 계속 좀 집중을 하자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기준으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준으로 2040포인트를 이탈한지 그리고 2040포인트와 좀 5일선 이탈한지 여부를 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조금 시장이 부담을 줬던 기관의 매도가 오늘 조금은 잠잠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기관들의 매도가 좀 잠잠한 순간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전혀 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제 기준이긴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현물을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조금은 베이시스를 현재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기관의 매도가 지금 현재 추가적인 유발이 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조금 견조한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올 시장 막판까지도 계속해서 현물과 선물의 어떤 가격 차이 스프레드, 특히나 베이시스 동향을 좀 계속해서 관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한 3,850억 정도 유입이 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뭐 조금은 이 매수가 들어온 데서 시장을 끌어올리기는 조금 힘이 너무나 좀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시장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인 어떤 파생 동향과 그리고 베이시스 동향을 좀 체크하자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업종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제가 시장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에서 화학주라든지 조금 철강주가 지난주 금요일과 똑같이 연속 속성에서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업종별로 한번 본다면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가 계속해서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지금 현재 받치고 있는 요인은 건설주 그리고 은행주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결론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시장의 베이시스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베이시스 동향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그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막판까지 건설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이 얼마만큼 시장을 조금 방어를 하는지 여부도 조금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좀 많이 빠지죠. 1.8% 하락하고 있는데요. 부품 업체가 미국 조지아 공장인가요? 불이 나서 좀 생산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뉴스가 전해졌는데 주가에 좀 큰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기아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그 4일 연속 계속해서 그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먼저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먼저 신호가 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기아차를 수급적인 부분을 본다 한 14일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매도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 조금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화재에 대한 부분을 좀 화재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좀 힘들겠죠. 하지만 그 화재라는 그런 그 악재가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지긴 했지만은 조금 그 이전에 조금 자동 운수 장비 업종에 대한 어떤 그 추세가 조금 꺾일 것에 대한 부분은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4,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1차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서 운수 장비 업종, 특히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은 추가적인 상승은 그리고 완만한 상승을 이어가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자동차 업종이 좀 잘 갔다면은 이런 화재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꺾이는 상황 속에서 화재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은 악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고 싶은 분들은 좀 기다려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조금은 기다리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세적으로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자동차 업종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1분기 실적 가이던스, 즉 컨센서스라 그러죠. 컨센서스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은 그 완성차 업체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 2010년대 실적이 너무나 좀 좋게 나왔었죠. 2010년대 실적이 좀 너무나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장 내에서 현대차라든지 그리고 기아차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전 시간에도 계속해서 예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이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이 시장 점유율이 100%라는 이 시장이 120, 140%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 속에서 점유율이 계속 증가를 한다면은 이런 2010년과 마찬가지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올 때 시장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120% 이렇게 크게 큰 것이 아니라 100이라는 시장이 계속해서 한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점유율을 계속해서 늘려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벤츠라든지 그리고 BMW라든지 그리고 강력한 미국의 GM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일본의 토요타, 혼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그런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에 비해서 현대차가 지금 현재 점유율 올라온 부분이 있겠지만 경쟁력에서 월등하게 우위를 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기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어떤 매출 증가세는 어떤 시장 점유율이 정체를 보이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은 정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파구가 올해는 조금 실적이 조금 돌아서주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완성차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려본다면 주가에 관한 부분인데 항상 기아차를 좀 예를 들면서 말씀드리지만 기아차가 5천원에서 8만원까지 2009년부터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5천원에서 8만원까지 누가 봐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주가는 고평가 상태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기아차의 경쟁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현대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상기를 해본다면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시장 점유율에 관한 부분, 실적에 관한 부분, 그리고 주가의 고평가에 관한 이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완성차 업체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성규 팀장님 오늘장 체크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이번 주에 있을 경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이제 좀 많이 틀려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은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 증시 자체도 약간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주택 관련 지표들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9일 같은 경우는 전민주택건설협회에서 주택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21일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 판매
판매 지수고요. 22일은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23일은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그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가장 먼저 그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택 판매 부분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런 주택 판매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들을 계속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나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물 경기로 어떻게 전이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역시나 완전한 그 미국의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택 판매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두 번째로는 일단 최근에 들어서 경제 호전 여건, 그러니까 미국의 그 경제 호전 여건들이 어떤 그 기업의 주가 자체의 목표치에 계속해서 후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후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이미 상승을 해놓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버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책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증시 자체는 어느 정도 그 최근의 경기 회복 자체를 이미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증시 자체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유동성 자체도 공급이 되게 되면서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말 그대로 지금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2050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2100선까지도 상당히 높은 그 저항대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일단 3분기에 어느 정도 실적 추정치들이 나올 때가 이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가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계속적인 그 실적 추정치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 돌파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유동성으로 됐고 경제 지표들이 그 실적 추정치에 반영이 이미 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적인 그 어떤 실적 추정치만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3월까지가 그 증시 자체는 피크를 찍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3분기 자체는 예상 실적보다 상당히 이미 그런 것들이 올해 실적까지 다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 3분기에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조정 양상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실적 대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와야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관건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코스닥 특징주 보고요. 두 분의 종목도 듣고 업종별 전략 짜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미 증시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오면서 다우와 나스닥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상승한 204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의 힘으로 연고점인 2050 부근까지 도달했지만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의 뒷받침과 세계 경기 회복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지수 2000대에서의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 확대 전략과 조정 시의 매수 전략을 권고합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들어야겠어요. 어떤 기업입니까?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관련 화학 재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 솔브레인입니다. 지난해 기준 반도체용 시가액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하며 LCD용 시가액과 2차 전지 전해액의 시장 점유율도 각각 50%,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반도체와 LCD 제조사를 비롯해 삼성 SDI 등 국내 2차 전지 제조사에도 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전방 산업인 디스플레이 부문이 특히 부진한 것을 기타 사업 부분이 상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전자 관련 화학 재료를 제조해서 또 판매하는 회사라는 소개를 해주셨었는데요. 올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 산업 전망이 어떤지 알려주시고요. 또 앞으로의 실적 전망은 어떤지 솔브레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솔브레인의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강정호 동부증권 연구원은 고객사의 반도체 추가 호조와 디스플레이 고객사의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다며 애플의 뉴 아이패드 출시에 따른 2차 전지 전해액 매출도 늘어 올해 계단식 실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1,375억 원, 영업이익은 78% 늘어난 19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솔브레인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거고요. 이제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얼마쯤 사보고 팔면 좋겠습니까? 네, 현 주가는 PER 17배, PBR 2.6배로 밸류에이션 상은 보통입니다. 작년 초 3만 원대였던 주가가 작년 4월 5만 1,200원까지 급등한 후에 장기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관의 11일 연속 매도세로 상승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4만 원 매물벽을 주지하시고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36,500원에서 38,000원, 목표가 41,1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합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아침 쪽에 그 시장을 좀 안 좋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예. 주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좀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은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시장 전망 때문에 업종도 조금 연결이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자,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철강 화학주 강세 같은 경우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계속 좀 유의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외국인들이 운수 장비 업종 같은 6,06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자동차 업종의 매수가 강했었는데 이 부분이 오늘 그 지난주 금요일 좀 약해졌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운수 장비 업종도 조금은 이제부터는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좀 분명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자, 지난주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뭐 외국인들이 운수 장비 6,060억 정도 매수했고 그리고 금융 2,572억 그리고 화학을 뭐 1,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IT를 2,039억 그리고 화학주를 3,300억 정도, 3,1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외국인 또 IT를 2,567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주 시장이 주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사는 업종은 기관들은 팔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의 사는 업종은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서 업종별적으로 어떤 주도 업종이 계속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이 이렇게 그 업종 어떤 주도적 불분명하게 되면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 조금은 당연했던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 업종이 부재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대형 수출주들의 약세 흐름이 좀 대형 수출주에 대한 어떤 약세 흐름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에 대한 어떤 대안 업종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업종을 한번 살펴본다면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금융 그리고 게임 어떤 바이오 업종군에 대한 관심이 조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하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뭐 이 종목을 다 관심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그 업종군 내에서도 조금 괜찮은 종목 뭐 LG유플러스라든지 KT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한국콜마, 제닉, 뭐 아모레 퍼시피카 같은 종목들 군으로 뭐 화장품 업종 같은 게 뭐 전체적으로 다 괜찮습니다. 좀 가파르냐 뭐 가파르지 못하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접근해볼 만한 게 한국콜마라든지 그리고 제닉이 조금 그래도 가격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업종과 바이오 업종을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게임 업종 같은 게 지금 현재 NC소프트가 조금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게 지난주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소외가 됐었는데 올해로 넘어오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신작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그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 앤 소울인가 그런 게임이 조금 그런 게임들로 인한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라든지 게임빌, 컴투스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시장에서 변동성을 노리시는 분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어떤 임상에 대한 그 소식인지 아니면 치료제에 대한 소식인지 아니면은 FTA로 인해서 조금 복제약 그 업체들이 조금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어떤 실적을 깎아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임상이란지 그에 반해서 어떤 임상이란지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부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한번 본다면은 메디포스트란지 그리고 RNL 바이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뭐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 세 종목 쪽으로 조금 매기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포스트, RNL 바이오,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어떤 대형 수출주보다는 조금 대한업종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자 이번 주는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주 전략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대형 수출주보다는 대안주로서 통신, 화장품, 금융게임, 바이오 쪽이 어떻겠냐 구체적으로 종목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성기 팀장님은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십니까? 네, 일단 그 최근에 어떻게 보면 IT 관련주들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요. 예. 이 IT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일단 삼성전자 혼자서 거의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혼자서 주도한 원인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작년에 그 재고 자산들이 일단 많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상대적인 그 실적 컨센서스가 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주도주라고 이제 IT가 주도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삼성전자 혼자서 말 그대로 주도를 한 것이고요. 주도주라는 것은 완성업체랑 그 뒤에 이어지는 그 부품업체들이 같이 실적이 나와야만 긍정적으로 나와야만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워낙 4분기라든지 1분기에 이 삼성전자가 실적 자체를 좋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부품주들로 전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IT가 다시 한번 이 장세를 주도로 계속해서 이끌기 위해서는 부품주들의 실적들이 제대로 잘 나와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 IT 부품주들의 실적들이 발표될 때마다 그런 분들 좀 열심히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다음 분기에도 이 IT주들이 주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은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그 경기 상황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에서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금융하고 에너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금융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재정 건전성들에 대한 어떤 규제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 업종들이 상당히 그 규제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 업종들이 그 재정 건전성 자체를 점차적으로 좀 완화시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시피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판가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단기적 실적 자체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나 그 경계를 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에너지 섹터 하면 뭐 대표적으로 뭐 석유화학 업종들이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유가가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달러 환율 자체가 수입 물가 자체를 좀 내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줄어들고 정제 마진 폭이 그러면서 대폭 상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원달러 환율과 증시 자체가 이렇게 경기 자체가 이런 식으로만 흘러간다 하더라도 정제 마진 폭 자체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역시나 그 에너지 섹터에 있어서는 향후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것도 한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FTA에 대한 그 수혜주로서 최근에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물류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운 업체들과 뭐 택배 업체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들 사실상 그 시장이 많이 부각은 안 됐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FTA에서는 가장 수혜라는 거, 그러니까 교역 물량들이 많아진다는 게 FTA의 핵심이기 때문에 일단 물류 산업 쪽 그런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FTA 최대 수혜로 물류 산업 쪽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었고요. 관심 종목으로 주셨던 대한통운은 그때 한 82,000원대였는데 지금 8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부터 들을까요? 네. 예. 혹시 그 베스트밸리라든지 빅키라는 브랜드 혹시 아세요? 옷 브랜드죠, 여성 의류. 예. 예, 그래서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예. 의류업종에 대한 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조금은 그 업종별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대안적인 성격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원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여성 브랜드라든지 그리고 지크와 같은 남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의류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북 경협세가 좀 좋지 않은데 이 종목도 남북 경협세 조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
가지고 나오는 게 조금 그 실적이 그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가격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신규 브랜드에 대한 영업 손실 축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2011년 같은 영업이익이 4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이 부분이 2012년도에는 190억 정도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완만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술적인 부분 바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본다면 신원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꾸준하게 연속성으로 뭐 기관의 매수, 특히나 투신 쪽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기관의 매수가 이렇게 꾸준히 그래도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차트를 보시면 바와 같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완만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21선을 지지라인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정직한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상승 그 추세대 그리고 위쪽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상승 파동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21선을 지지받고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아침 쪽엔 1,570원이라는 가격을 줬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 가격이 15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80원 정도 한 5원 정도만 욕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580원 정도 가격을 주면은 한번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그 상승 파동에서 곧 그 장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인 1,700원의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있는 1,510원 을 한번 좀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의료업체 신원이었고요. 이번에 이성기 팀장님 종목 들어야겠어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소식들 나오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그런 것들 반영이 됐고요. 4분기 실적이나 1분기에 좀 저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작년에 있었던 그 재고 물량들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좀 마진의 그 이익률을 좀 낮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신세계 백화점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국내 유통 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고 자산 처리하는 과정들은 유통업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바닥 국면을 이제 통과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진이 되고 나면 당연히 이제 신규 제품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진율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TA와 관련해서는 이런 유통업들을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매수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가격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가격에서 매수 가능한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손절가 같은 경우 먼저 정해드리면 23만 5천 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거의 전저점 부분이고 워낙에 그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건 없기 때문에 좀 손절가를 한 10% 정도에 그 해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고점 부근 장기적 관점이고요. 전고점 부근은 일단 실적 개선세가 진행이 됐을 때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되게 되고 역시나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31만 원 선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성기 팀장님 신세계까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략은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서울경제TV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이 됐는데요. VOD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요. 시청자 의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와 함께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3월 31일 부산에서 열립니다.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되고요. 오후 2시니까 관심 있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